SK IE 테크놀로지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21.3%가 감소했고요. 영업손실 1277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과연 왜 이런 부제를 달았는지 진행하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비즈뉴스의 김철중 SKIT 사장 중국이업 폴란드 생산 공장 방문이라고 별로 이름도 못 들어봤던 SK 계열사인데 이런 뉴스를 권유정 기자라는 분이 보도를 했습니다. 10일에서 13일 주요 경영진과 현장 점검을 한다. 북미 진출 교두보 역할 기대감. 김철중 SK IE 테크놀로지 사장이 폴란드 분리막 생산 공장을 방문한다. 뭐 이런 거고 사진도 좀 나왔는데요. 김 사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현장 경영 MBWA 매니지먼트 바이 워킹 어라운드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언제 이 사람이 CEO에 취임했냐 그러면은 2022년 말 CEO는 노재석 1968년생입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 3월 27일 아마 주총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김철중 1966년생 부사장이 CEO로 선임된 것으로 그렇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현장 경영이라는 거를 뭐 영어를 빌어다가 뭘 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경영자가 현장을 모르고서 어떻게 경영을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그거를 뭐 취임 후 강조해 왔다. 자기는 뭐 현장을 계속 돌아다닌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장을 자주 다닌다고 해서 경영을 잘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알아야 경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SK IET가 얼마나 성과가 있는 회사인지 봤더니 대문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77억 원의 원가 회계 손익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배터리 소재 등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SK 이노베이션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2021년에 5월 11일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전체적인 느낌은 분식회계 의혹과 언론 프레이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냥 언론기관에서 알아서 취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언론 프레이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1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21.3%가 감소했고요. 재고 자산은 15.3%가 감소했는데 매출 감소만큼은 못 줄였다는 얘기죠. 매출 원가는 그런데 거꾸로 31.6%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갭이 다 따져보면은 이제 52%라고 엄청 큰 굴곡이 생겼습니다. 매출 총액이 137%나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판매 관리비는 뭐 크게 증가한 건 없습니다. 2.6%.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영업 손실 1277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무려 영업이익이 390%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2022년도 결산 내용인데요. 매출은 감소하고 매출 원가는 반대로 크게 증가한 것이 적자 원인으로 결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거꾸로 1619억 원으로 전년보다 1천억 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은 감소하는데 재료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느냐? 무려 164.4%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매출 재료비가 무려 164.4%나 증가했다. 원재료 가격이 우선 이걸 보면은 폭등했다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수르풋율이 36.6% 하락했고요. 운영 비용은 9.1% 그래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결과로는 그 영업 손실 1249억 원인데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그래도 27억 적게 영업 손실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나마 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손익계산서 그 엑셀 시트는 3개년을 얘기하는데 증감 내용을 그 분석하려면 2019년까지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2021년에 상장되어 재고자산 2019년 내역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 금액은 이 전체 재고자산은 그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거로 파악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2개년 정도만 비교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WCAI가 49억 6천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그나마 적게 영업손실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분식회계 의혹의 경우 왜 재고자산 내역 공시를 재고 흐름 양식에 의거 공시해야 하는지 필요성이 더욱 대도 된다. 미리 그 분석 결과에 그런 견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입고 출고 이런 거를 최하 이거를 얘기해주고 타겟정대라든지 폐기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말재고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2021년 말 재고가 기초재고가 되고 제품만 따진다면 기말재고는 여기 오게 되겠죠. 이 기초재고와 기말재고 사이에 발생됐건 흐름을 얘기를 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변동액이 무려 1418억 원입니다. 그런데 원재료 사용액은 228억 원이 되질 않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보통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원재료 사용액보다 재고자산 변동액이 적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오류를 내 가지고 1418억 원이 원재료 사용액이고 228억 원이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인데 잘못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나 일단은 계속 공시가 되어 있는 상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1418억 원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은 원재료 사용액은 43.4%가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도 줄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 매출원가 재료비는 1647억 원으로서 230.9%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운영비용은 9.1%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그게 이제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 가공비율이 55%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77%고 2020년도는
4%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이라는 게 공정이 대폭적인 어떤 그 변동이 없는 한 이렇게 22%나 꼬꾸라지게 변동이 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거죠. 이럴 수는 없다 이게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그 재료 비율이 그 22.8%가 상승한 거로 되어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랐다. 이런 거라면은 뭐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핵심적으로 보면은 다시 넘어가서 이 금액이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가 추적의 제일 그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가공 비율의 특별한 생산 공정 변동이 없는 한 나올 수 없는 하락률이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다고 2차 추론을 이 비성분 쪽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중에서 2021년도에 그 매출원가 재료비에 2022년도에 공시된 2021년도 데이터는 재고 자산의 변동이 93억 원뿐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원재료 사용액이 40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 공시할 때 2021년도 재고 자산의 변동액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원재료 사용액은 64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더하면은 이게 매출원가 재료비라서 변동은 없는 거니까 전체 뭐 영업이익이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총 제조 비용이 왜곡이 돼버립니다. 2021년도 공시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마이너스니까 매출원가를 줄여가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봐지고 2021년도에는 93억 원이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재고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증가했다는 얘기고 2021년도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약 2022년도 공시, 2021년도 실적이 오류를 바로잡는 공시라면 그러면 2021년도 공시 2021년 재고자산 회계를 분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 2021년도 공시 2021년도 실적이 정상이라면 그러면 2022년도 재고자산 회계를 분식한 것이다. 이게 정상이라면 이게 분식한 거고 이게 정상이라면 이게 분식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기준 1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분식회계 범주에 들어간다 라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 추적을 하면은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지난 2년간에는 차이가 난다 그래도 뭐 200억 원대인데 2020년도에 와서 1368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총 제조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게 분명히 뭔가 에러를 냈어요. 이 회사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는지 비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손실이 나도록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2단계로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일본은 그 스루프 쪽에서 그 관점으로 그 보는 거고요. 비성분은 회사가 제시한 건데 이 그 PQ 총 제조 비용의 객과 생산 재료비, PQ 생산 재료비의 객과 그거는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그 원인을 도저히 뭔가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2단계까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분식회계 의혹을 의견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의도적인 거냐 아니면은 또 비의도적 오류인 거냐 그러니까 인텐디드냐 아니면은 not intended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결론을 낼 수 없지만은 의도성이 있다고 일단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3단계 쪽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뭐 맞췄습니다. 맞춰 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뛰어넘는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비성분에 표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35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 400억 원 대비 13.2%가 감소했고 직원 수는 거꾸로 300명으로 28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1억 4,800에서 1억 1,6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도 그 직원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상장이 된 게 2021년에 됐기 때문에 그 2020년도 데이터는 없고요. 2021년보다 평균 임금은 21.3%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면은 CEO는 그 2023년 3월에 김청주 철중 씨가 그 이렇게 CEO로 선임이 됐고 노재석 씨가 이 대표였는데 그 참고적으로 이런 그 결산을 한 그 재무 책임자는 누군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택승 씨라고 1970년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21년도에는 경영지원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경영지원실에서 재무실장이라는 게 별도로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를 봐가지고 만약에 2021년도가 분식회계를 했다 그러면은 오택승이라는 그 책임자가 분식회계를 해서 노재석 씨를 밀어내는데 기여를 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흑자가 났다고 2022년도에 넘어왔는데 그것을 2022년도에 바로 잡아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2021년도에 시켜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얘는 그걸 고자질해서 재무실장으로 발탁이 되고 부사장이었던 김철중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된 거 아닌가라고 제가 소설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이 권력투쟁 드라마 같은 그런 드라마도 써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통 그렇죠. 보통 대표가 세대 교체가 된다 그러면은 더 젊은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되는데 노재석 씨는 나이가 2살 어리죠. 어린 사람이 대표였고 김청조 씨는 나이가 더 많은데도 부사장급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사장이 됐다? 보통 SK 자체도 세대 교체가 되는데 세대 교체가 아니고 거꾸로 2년이 돼도 나이가 더 먹은 사람이 부사장이었지만은 대표가 됐다. 보통 있을 수 없는 거죠. 요즘에 흘러가는 어떤 기업 생리라든지 풍토라면은 그래서 경영평가를 위해서 전제 조건은 회계 투명성이 돼야 된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재무실상을 사실은 교체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외부 감사인들은 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로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결산이 그렇게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뭔지 모르게 그렇게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 수르푼율은 36.61%나 대폭 하락을 했죠. 이 수르푼율이 이렇게까지 하락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했는지 모를 상황 이런 거죠. 당연히 이 대표가 2022년도에 2023년도에 교체될 만한 경영 실적을 낸 거죠. 자, 그래서 WCI 회전율 상승과 수르푼율 급 하락
역방향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반증을 하려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급하락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요거만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사업보고서에는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제품 판매 가격 추이가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주요 원재료와 제품의 가격은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어 영업 기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시할 경우 당사의 영업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세부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공시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뭐 때문에 공시하는지. 그리고 적자를 냈으면은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그 주인 아니에요. 뭐 지분율은 적다고 하더라도 뭐 개미라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좀 맥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이 기업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소액 주주라 하더라도 주총에서 뭐 발언권을 얻든지 아니면은 메일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2022년도 결산 손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작업이 지금 그 SKI 테크놀로지가 그런 일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충분조건 논리도구로서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프율 급하락 역방향이면 그러면 분식회계 가정을 한다. 그런데 회사가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급하락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증이 되기 위하여는. 그런데 이게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의 증거를 또 대봐라 한다고 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본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WCAI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흐름 내역으로 공개해야 한다. 여기 미음이 탈락됐네요. 이런 거를 가지고 SK IET를 이 무죄 입증을 증명해야 될 것 같은데, 저로서는 변호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분식회계 유죄를 인정하고 다만 이 형량에 대해서 협상하는 그런 수준의 변론뿐이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현금 재무지표로서요.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5천억 원대를 투자했고 종속기업 비율은 졸지에 60%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손실이 626억 원 손실이 났어요. 전년도보다 2.6%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6%가 하락이 됐으니까 6.2%가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채권자한테 돈을 일부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율이 증가하는 것은 투하자본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게 더 오히려 주주들한테서 돈이 들어온 거고 2021년도는 이것은 유상증자, 2020년도도 유상증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종 2022년도 2363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8855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보유율은 뭐 적지 않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률은 10.2%에서 4.3%로 5.9%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려고 그래도 피규 총재비용의 갭이 너무 커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스루프트 회계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는 그 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루프 관점에서도 사업 계획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손익분기점으로 손익분기점, 영업이익을 제로로 했을 때 얼마의 최하 매출액을 올려야 되겠느냐. 운영비용이 8% 정도 더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5,913억 원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를 3,100억 원 했는데 2020년도 말에 2023년도 말에 90% 매출액을 증가시켜야만 그나마 이 손익이 손익 분기점에 다다르는 매출액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92,200원으로서 39,200원이 뛰었어요. 전혀 경영실적하고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죠. 요즘 배터리에다가 이 SKIET는 배터리 그 소재 분리막이라는 거를 또 만드는 거로 해서 요즘은 옛날 그 바이오가 무조건 가격이 뛰듯이 요즘 이 배터리 또 2차 전지 이런 계통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질러버리는 그런 그 형태고 이 거품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거품이 빠져가지고 경영 성과가 마이너스 영업 손실이 됐듯이 영업 손실이 났으면은 미래 가치도 이렇게 위에 보면은 떨어졌고요. 주가는 하락했어야 마땅한데 왜 주가는 다른 건지 저로 제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61.2%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6.97%. 관심이 이 정도면 관심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또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상 SK IE 테크놀로지, 영어로 그냥 SK IET로 이렇게 약어로 지금 써 있는데 하도 회사 그 명도 길고 발음하기도 좀 어렵네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데인데 언론에서 언론 프레이 같은 뉴스가 떴길래 한번 봤더니 결산이 속된 말로 그 어떤 그 장난질을 한 것 같은 2022년도 결산에 뭔가 수정을 한 것 같은데 어떠한 설명이나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들도 잘못해가지고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매우 이 불성실한 그런 그 사업 보고서를 공시했다. 이렇게 보고요. 저로서는 분식회계 그 의혹을 지울 수 없는데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 반증은 그 기업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